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2부 리이미징 한국 영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정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부에서는 디지털 시각 효과 에셋과 AI 기술이 어떻게 한국 영화 제작 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는 노눈이 특공대 엔터테인먼트의 기술팀장으로 계신 정민재 팀장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적 디지털 에셋 수집과 활용에 대한 기술적 논의이고요. 정민재 팀장님은 한국영상자료원의 디지털 시각효과 에셋 수집 사업과 에셋 플랫폼 IM 운영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로 이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시면서 한국적 가치와 정체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정민재 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적 디지털 에셋 수집과 활용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발표한 정민재입니다. 저는 촬영 현장 및 스튜디오 등에서 19년간 활동하고 있는 2D, 3D 제너럴리스트이자 CGI 슈퍼바이저로서 후반 공정에서 생성되는 에셋에 대한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경복궁의 금정전과 같이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의 영화, 드라마, 후반 작업이나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조사부터 결과물까지 만들어지는 이 디지털 창조물들의 종착지는 결국 파일 서버입니다. 이렇게 저장되거나 아카이빙된 에셋들은 경우에 따라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되거나 새롭게 가공된 후 활용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다면 찾기가 힘들고 관리자 및 아티스트가 부서 이동하거나 이직하거나 이직하면서 그 존재조차도 잊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DCC와 플러그인들은 점점 버전이 달라지고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서 기존의 기능들이 통폐합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에셋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적 호환성을 잃고 소멸되어 갑니다. 특정 에셋 제작업체 혹은 개인들이 특별한 권리가 없다면 이것은 단순히 파일이 사라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에셋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귀중한 기술 자산의 영구적 손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롭게 생성되는 에셋들에 밀려 파일 서버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해지면 새로운 저장 장치를 추가하여 백업하는 데에도 한계에 다다르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사라지는 에셋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영상자료원과 저희는 이 에셋들이 소멸되기 전에 수집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의 오프라인 스토리지에 안전하게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에셋 수집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최근 2-3년간 제작된 작품들과 참여한 VFX 스튜디오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후 VFX 스튜디오와 기술 미팅을 진행하며 수집과 플랫폼의 대상이 되는 한국적인 에셋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에셋의 정보들을 입력하는 문서 양식을 제공하여 각 업체들로부터 받은 1차 리스트의 기술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판단해 최종 리스트를 확정합니다. 이후 외장하드, FTP, SFTP 등 안정적인 채널을 통해 원본 데이터를 손실 없이 이관받는 것으로 기술적인 파이프라인 첫 단계를 시작합니다. 그 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는지 모델이나 리그, 텍스처, 캐시 등의 구성 요소에 빠진 것이 없는지를 체크하고 오류가 발견된다면 제공한 업체와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면 우상단에 보이는 에셋 파일 평가 리스트 결과에 맞게 체크한 후 에셋의 검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3D 에셋 검수를 예로 들자면 대부분의 VFX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마야로 씬 파일을 생성한 후 경우에 따라 포함된 레퍼런스 에셋과 텍스처들을 연결하고 우하단의 검수표를 이용해 에셋의 기술적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이 과정은 에셋이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얼마나 신경 써서 제작되었는지를
가치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이자 이후 가공을 위한 체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요구하는 컬러 스페이스를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 7080년대 택시 에셋의 경우 에셋 리스트의 정보를 통해 ACS 103 버전을 사용하는데요. 왼쪽은 컬러 스페이스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sRGB 색감이며 합성에서 조절하기 까다로운 슈퍼 화이트와 슈퍼 블랙이 다수 존재합니다. 오른쪽은 컬러 스페이스가 적용되어 렉 709 색 공간으로 제작자가 의도한 색상을 잘 표현하고 색이 골고루 분포하여 합성해서 조절하기 용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 스페이스 셋업 후 모델과 UV, 하이퍼 쉐이더를 통해 쉐이더와 쉐이딩 네트워크, 텍스처, 아웃라이너를 통한 에셋의 구조를 검토하여 에셋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라이팅 환경을 셋업하여 필요한 경우마다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 에셋의 최종 퀄리티를 시각적으로 검증하여 검수를 진행합니다. 단계별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모델과 UV 좌표 검수 단계입니다. 마의 탐색기라고 할 수 있는 아웃라이너에서 개인, 팀, 회사 간의 작업을 할 때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모델들이 그룹화되고 이름 지어졌는지, 모델의 사용 목적, 예를 들어 클로즈업, 근경, 중경, 원경용에 맞도록 모델의 와이어프레임의 흐름, 덩어리감, 비율, 곡선과 모서리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폴리곤 수, 재질 그리고 텍스처에 필요한 밀도를 고려한 언랩 UV와 UDIM 사용 유무, 좋은 디테일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겹쳐진 UV, 존재 유무, 전체 폴리곤 수와 버텍트 수 등을 검수합니다. 두 번째로 마야의 하이퍼 쉐이더를 실행하여 존재하는 쉐이더의 수와 그 속성, 쉐이딩 네트워크 및 텍스처들을 확인합니다. 쉐이더들의 디퓨즈, 메탈니스, 러프니스, 노멀 등과 같은 각 수치들이 적절한지, 연결된 텍스처들의 컬러 스페이스가 목적에 맞게 잘 적용되어 있는지, 텍스처의 이미지와 크기, 비트 뎁스는 얼마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보는 쉐이더 카운터의 경우 저희가 파이썬으로 제작한 스크립트 중 하나이며 휴먼 에러 등을 줄이고 검수 및 가공 효율을 높이기 위해 틈틈이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에 문제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검수용으로 미리 세팅해 놓은 HDRI와 라이트를 설치하여 낮은 샘플링으로 빠르게 실시간 프리뷰 렌더하며 라이팅과 구도 변화를 주면서 오류가 없는지, 퀄리티가 어떠한지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렌더링 샘플 높여 최종 렌더링 후 렌더 이미지를 저장하고 에셋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턴테이블 영상도 렌더합니다. 검수를 진행하며 확인하는 모든 정보들은 메타데이터로서 검수표에 기입하고 에셋을 평가하는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지금은 3D 에셋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평가표 또한 3D 에셋 평가표이며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매트 페인트, 영상, 3D 모델, FX,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 형태의 3D 스캔 데이터, 드라이빙 플레이트 등의 각각 평가표를 제작하여 에셋들을 평가 중이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가공은 한국영상자료원의 에셋 거래 플랫폼인 IM에 등록하기 위한 공정이며 가장 많은 기술적 노하우가 집약된 단계입니다. 수집한 에셋들도 이미 좋은 퀄리티를 뽐내고 있지만 이 공정을 통해 특정 스튜디오의 파이프라인과 작품에 종속된 데이터를 다른 스튜디오나 프리랜서, 프로젝트에서도 사용 가능한 범용 기술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가공 과정의 시작은 스튜디오마다 개성 있게 사용하는 규약들을 간단하고 체계적인 네이밍 컨벤션 수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본 데이터를 압축하여 보존하는 오리지널 폴더, 렌더 이미지, UV 스냅샷과 스크린샷,
그리고 턴테이블 영상과 같은 시각화 자료를 위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리졸트 폴더, 그리고 웹비어용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담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뷰어 폴더로 구분합니다. 원본 에셋 가공은 크게 5가지 기술 영역에 집중합니다. 모델의 오류를 수정하고 중심축을 바로 잡습니다. 비효율적인 UV를 재배치하고 특정 이름, 상표 등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는 요소들을 텍스처에서 제거합니다. 사용되는 렌더러 변경에 따라 쉐이딩을 디벨롭하고 아웃라이너의 이름과 그룹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에셋의 기술적 완성과 범용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택시 에셋의 경우 스위치 쉐이더로 택시 색상을 변경하도록 제작되어 있는데 편의를 위해 아웃라이너에서 색상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러도 배치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모델을 프리뷰할 수 있도록 PBR을 지원하는 웹뷰어 API에 에셋을 업로드하기 위해 가공을 진행합니다. 웹GL 환경에서 UDIM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기술적 제약에서도 최대한의 퀄리티를 낼 수 있게끔 UDIM을 사용하는 에셋의 경우 각 UDIM 좌표마다 쉐이더를 복제하고 적용하고 텍스처를 연결하는 기술적 가공을 거칩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 용량에 맞춰 모델링의 폴리곤 수와 텍스처의 빗 뎁스나 사이즈를 조정하여 용량을 최적화합니다. 이후 API에 에셋 패키지를 업로드하고 더 풍부한 표현을 위해 HDRI 조명, 재질, 포스트 프로세싱 효과를 조절하여 원본 에셋의 느낌을 최대한 재현하도록 룩뎁을 진행하고 비오로스의 기능만을 위해 비공개로 퍼블리싱 및 임베드 코드를 생성하여 활용 준비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가공된 에셋의 모델과 텍스처를 압축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의 IM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고 검수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자료들을 IM 사이트의 CMS에 입력하고 등록 및 노출시키면서 모든 검수와 가공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적 디지털 에셋 수집과 활용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규약과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중요성을 알지만 바쁜 프로젝트 일정 속에서 지키기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넘어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작 스튜디오 입장에서도 손해가 누적될 것입니다. 선곡적인 디지털 에셋 라이브러리 구축의 핵심은 프로젝트 단계부터 명확한 기술 컨벤션을 기획하고 모두가 그것을 준수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를 자동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작, 관리하는 테크니컬 디렉터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트웍을 가진 국내 스튜디오의 멋진 에셋들이 훌륭한 자산으로 탈바꿈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흥미로운 발표해 주신 정민재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방금 이전 세션에서 70년대, 90년대 그 필름 보면서 사운드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2027년 지금 현재로 오니까 약간의 시간 여행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만큼 자료형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영화사 과거와 현재 모두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그 규모를 보여주는 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질문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에셋 수집과 그리고 플랫폼에 관한 판매용 플랫폼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먼저 제일 많이 활성화된 플랫폼들이 있었고요. 제일 유명한 곳으로는 터보스키드 그리고 스케치팹, 이번에 언리얼 엔진에서 통합으로 제공한 플랫폼인 fab.co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해외 어떤 그에서 판매하는 에셋의 어떤 퀄리티와 지금
IM의 어떤에서 올라와 있는 에셋의 어떤 퀄리티 사이를 좀 비교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팩닷컴 같은 경우는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을 위해서 게임 엔진을 위해서 제작되어 있는 플랫폼이고요. 올라가 있는 에셋들은 대부분 게임 제작에 최적화된 로우 폴리곤에서 미들 폴리곤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에셋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터보스키드의 경우는 다양한 프로젝트 팀과 프리랜서들 그리고 개인들이 업로드해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에셋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추가적인 가공이나 룩뎁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세계적인 이런 유명한 플랫폼들에는 한국적인 에셋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에셋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퀄리티는 모두 영화나 드라마에 사용되어 있는 작품들의 에셋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가공했기 때문에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수집만이 아니라 재활용을 위해서 이제 일종의 이렇게 수집하시고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공유하는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가공하실 때 재사용 목적으로 좀 특별하게 고려하시는 사항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발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내가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에셋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하거나 그리고 프로젝트에 맞게 룩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 파일을 열었을 때 누구나 쉽게 구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네이밍 컨벤션을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어떤 부위를 수정하면 원하는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는지, 룩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정민재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는 중앙대학교 예술공학과에 계시는 유태경 교수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리이미징 한국 자연, 한국 재생 수목 고정밀 3D 에셋 제작입니다. 오늘 유태경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영화 제작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의 한 사례로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3D 자연 환경 에셋 제작 공정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유태경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예술공학대학 유태경이라고 합니다. 방금 정천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한국 자생수목 고정밀 3D 에셋 제작 그리고 AI 증강 프로덕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정민재 팀장님께서 디지털 에셋의 중요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적 디지털 에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디지털 에셋 중에 사물에 대한 그 에셋은 사실 해외 에셋과 국내 에셋이 물론 건축 양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로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자연과 관련된 에셋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전에 힘들었던 자연 에셋들을 생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을 리이미징 한국 자연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제가 그 자연을 디지털 에셋으로 변환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방금 정민재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영화 시각효과에 어떻게 리얼하게 그런 에셋들을 재활용해서 제작의 프로덕션의 효율성을 높일까 이런 점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들어 지금 저희와 협업하고 있는 스튜디오 오아시스의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 리얼타임 엔진, 개발 엔진, 언리얼이나 유니티 혹은 지금 이 데모는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보시는 자연물들을 거의 리얼타임에 가깝게 렌더링을 한 영상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그 디테일이 많은 자연물들, 특히 근경 그리고 대다수 이렇게 넓은 지형에 있는 자연물들을 디지털, 특히 3D로 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발전, 특히 GPU 발전이 가장 큰 몫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그 렌더링을 긴 시간 동안 하는 영화 시각 효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리얼타임에 가까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일단 자연물 에셋을 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에셋의 다양성이 좀 낮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제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런 작업을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계기가 산불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에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특히 산불로 몇십 년간 키웠던 자연자산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카이빙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생태적으로 아카이빙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형태적으로 아카이빙을 해서 시각화를 재현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고유한 수목들을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게 되면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요즘 그 많이 거론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들을 똑같은 형태로 디지털로 묘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시뮬레이션과 시도를 해서 좋은 연구 결과나 시각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이런 수목들이 아카이빙이 되고 형태적으로 정확하게 복원이 되면 디지털로 복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양한 생태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까지 물론 이제 고려가 돼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 나무를 스캔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거의 쓰기 힘든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 중에 특히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고 하는 기술은 저희가 단순히 알고리즘으로 사진을 찍어서 포인트를 통해서 3D 에셋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추론해서 저희가 촬영하지 못한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찾지 못한 것을 대신 찾아줍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저희가 VFX에 쓰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송도 주변의 지형인데 드론으로 간단하게 저 지형을 찍으면 사실 예전에는 저걸 레퍼런스로 해서 새로 오랜 기간 동안 모델링과 텍스처링을 통해서 에셋을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사실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기술로 디지털 에셋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실제 사진을 찍고 원래는 그 알고리즘으로 그 사진과 관련된 그 픽셀 값들을 이용해서 3D로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물론 표현법도 기존의 방법과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추론해서 데이터를 보강해 준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 에셋을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용해서 데이터 획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작했던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캠퍼스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강건성이 실제로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충 찍어봤습니다. 대충 성기게 비디오로 이렇게 촬영을 했고 실제로 학습된 가우시안 스플래팅 모델에 적용을 했더니 3번과 같은 포인트가 획득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우시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약간 확률적인 분포값이기 때문에 저걸 포인트로 막 바꿔서 에디팅이 가능한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무와 관련된 포인트들이 꽤나 정확하게 획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일은 뭐냐면 나뭇잎의 색상, 나무 줄기의 색상, 이런 색상과 그리고 그 획득된 포인트들의 밀도들로 실제로 나무 가지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나무 가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그 녹색은 잎이고 갈색이 줄기일 텐데 갈색 포인트들을 찾고 그 포인트 밀도가 높은 지점을 가지가 있는 지점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기반으로 획득된 포인트를 기반으로 가지를 먼저 한번 추정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실제로 획득된 포인트들에서 나뭇가지가 생길 수 있는 지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찾아가면서 추론을 한번 합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을 하냐면 획득된 데이터가 좋긴 하지만 사실성이 높긴 하지만 노이즈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 차원에서 나뭇가지를 만드는 알고리즘으로 나뭇가지가 생성되는 알고리즘으로 한 번 더 추론을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가지 데이터를 한번 합쳐봅니다. 그렇게 되면 꽤나 정확하게 나뭇가지가 추론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를 먼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뭇잎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나뭇잎들 데이터를 초록색으로 된 걸 모아서 그 밀도를 보고 이 정도 이파리가 있으려면 잔가지가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잔가지들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씩 그 가지가 있을 만한 출발점을 배치하게 되고 그것들을 알고리즘으로 생성하게 되면 이파리 모양에 맞게 잔가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다들 느끼겠지만 나뭇가지는 사실 아래쪽에 이파리가 적고 위쪽으로 갈수록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파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이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설정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뭇잎 개수를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저 이파리를 붙일 수는 없지만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으로 색종이 붙이듯이 실루엣을 보고 하나씩 이파리를 붙이면 이제 나무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후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나뭇잎의 실루엣을 보고 나뭇잎을 배치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추론한 가지를 가지고 그 가지 위에 이건 가지 이미지고요. 이 가지 위에 이파리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나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한국적인 고정밀 3D 디지털 에셋을 생성하기 위해서 수작업을 최대한 줄이고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약간 짙은 회색이 포인트가 획득된 거고요. 이 뒤쪽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재현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첫 번째 시도기는 하지만 꽤나 정확하게 나무를 재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목들을 디지털 에셋화하고 나머지 자연물들을 디지털 에셋화하면 사실 한국 자연을 좀 더 시각화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AI 증강 프로덕션입니다. 요즘 이제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죠. 많은 분들이 영상이나 영화 제작에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쓰고 있고 저희 학생들 그리고 저희와 협업하는 프로덕션에서도 많이 생성 AI를 쓰는데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뽑기에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런 비유가 있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빨래를 AI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빨래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 음악이나 그림은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 실제로 영상을 위해서 AI를 사용할 때도 뽑기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내가 AI한테 혹사당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 뽑기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창의적으로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가설은 이런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영상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방법이 영화 시각 효과라면, 그 영화 시각 효과 방법론과 생성형 AI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VFX 아티스트를 증강시키는 방식으로, 그 아티스트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강시키는 방식으로 프로덕션을 해보자,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프로덕션을 애자일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애자일이라는 방법론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영화는 워터폴 방식으로 주로 제작이 되죠. 처음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가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 이 방식입니다. 근데 애자일 방법론은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게임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되죠. 첫 번째 결과물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내고 그 사이클을 되도록 많이 돌면서 퀄리티를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효과적이지만 영화 제작에서 쉽게 쓸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로 빠르게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 제작에서 애자일 방법론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생성형 AI로 시나리오를 쓰는 부분을 시도해봤지만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시나리오가 진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어스만 되고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제를 하고 인간 작가가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작업이 감독과 촬영 감독이 콘티를 일단 줄 콘티 형태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작업할 때보다 저희가 부탁한 것은 훨씬 더 약간 덜 똑똑한 인공지능이 보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오해 소지 없이 줄 콘티를 작성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죠. 시나리오에서 줄 콘티로 넘어갔고, 줄 콘티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 다음은 저희가 생성형 AI 도움을 받습니다. 바로 이렇게 스토리보딩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스토리보딩도 구독형 서비스를 썼던 건 아니고,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컴퓨아이라는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인공지능 추론 엔진으로 저희가 저희 용도에 맞게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사실 알고리즘 베이스의 소프트웨어에서도 많이 했던 방식인데, 이 다음에 보시면 그 스토리보드가 첫 번째 나오게 되면 감독과 촬영 감독 그리고 작업에 참여하는 많은 스태프들이 피드백을 겪습니다. 겪다가 그렇게 완성된 스토리보드에서 약간씩의 듀레이션을 기본으로 설정한 다음에 편집 툴로 탁 넘기면 기본적인 애니메틱스라고 하는 것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피드백을 추가해서 파이널에 가까운 포토리얼리스틱한 이미지로 일단은 쉽게 전환이 됩니다. 그 전에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전환이 되고요. 시네매틱이라는 키워드만 붙여줘도 이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비디오까지 꽤나 감독의 의도에 맞춰서 쉽게 뽑을 수 있다 보니까 프리비즈까지도 생성 AI가 빠르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장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체 분량에서 어떤 것은 생성형 AI 온리, 어떤 것은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배경을 생성형 AI로 만든 다음에 합성, 어떤 것은 배우조차도 얼굴을 스와핑,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VFX,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전략을 짜서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용이 저희 입장에서는 용이해서 스토리보드 앱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조차도 컴퓨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저희 아티스트들이 인공지능으로 쉽게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수 있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앞쪽에 시각화에서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합성을 할 때도 인간 아티스트 못지않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예컨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로마키에서 촬영을 하고 요 후반에 저렇게 스파크처럼 얼굴에 라이팅이 묻어야 되는 저런 형태의 합성을 하는 것이 주니어 컴포짓 아티스트한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인공지능한테는 생각보다 데이터 기반으로 쉽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없던, 크로마키에 없던 라이트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합성 때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인공지능을 프로덕션에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킵니다. 보통 프로덕션에서는 저런 정보에 대한 그 트래킹과 데이터에 대한 트래킹을 라인 프로듀서가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인공지능한테 최대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채팅으로서 물어보면 라인 PD가 없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 방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던, 물론 아직 그 프리 프로덕션 단계고요. 저희 컨셉이 작동하는지 보기 위한 POC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00톤. 그게 내가 태우는 쓰레기 양이다. 이게 바로 2065년 한국이다. Korea's richest man, Chairman Choi, has made his will public. He has declared that his entire fortune will be inherited by the person who can serve him a cup of the now extinct coffee before he dies. 커피 한 잔이면 쓰레기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전부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꾸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세상은 아무도 못 바꿔. 일단 밖으로 나가야 돼. 어떻게? 수경. 사실 저희가 한 반나절 정도 크로마키 촬영만 해서 이 정도로 POC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걸 저희는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직 뭐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방법론을 조금 더 점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 출신이 테크니컬 디렉터여서 저희가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솔루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건가 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생성형 AI 같은 경우 사실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잘 비교를 해보면 알고리즘보다 혹은 인간보다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에 많이 경도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런 중심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인간다운 프로덕션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태현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고 마지막에 보여주신 짤막한 영상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질문들 제가 한두 가지 꼽아서 질문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물 그 3D 어셋에 대한 질문이 한 두 가지 올라왔는데요. 두 가지 다 이렇게 질문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작 난이도가 다를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연물 중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인데 아까 보신 나무는 사실 단독으로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무는 단독으로 있지 않죠.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법, 제가 소개드린 방법을 시도한 이유는 가려져도 추론하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도 치자면 침엽수가 조금 더 힘듭니다. 사실 화렵수는 면적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서 추론하면서 알고리즘으로 개선할 게 있는데 침엽수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든 부분. 예, 그러면 이어서 관련된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생성처럼 기존의 가지와 잎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상대적으로 쉽게 에셋 제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학습할 데이터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도 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좀 이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으로 저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추론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적은 개수의 사진으로 정확한 3D를 추론해내는 범용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조금 더 정밀하게 스캔하지 못했던 나무를 좀 더 정밀하게 스캔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하는 방법들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 알고리즘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뭇잎을 이렇게 학습을 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 절차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중간에 인공지능을 개입시켜서 만든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저 나뭇잎 같은 경우는 인간 아티스트가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나무를 촬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로봇이나 아니면 인간이 근접해서 촬영한 소스로 생성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어서요.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영상 제작 기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보여주셨던 스토리 그 보드 만드는 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된 어플인 거죠. 상용화 시키려고 저희가 개발하고 계신 네네. 거죠. 그럼 현재 뭐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또 전문가용으로 좀 타겟팅해서 개발하고 계신 건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전문가용으로 일단은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런 일반적인 스토리보드 툴들은 온라인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더 그런 일반적인 크리에이터보다는 전문적인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전문가한테 제공을 하고 싶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저렇게 단순히 이미지를 스토리보딩 하는 거 이외에 가장 요청을 많이 받은 것이 카메라 앵글과 무브먼트를 적용하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타블렛이나 핸드폰으로 버추얼 스카우팅이라고 하는데요. 임의의 공간에서 카메라 앵글을 잡거나 무브먼트를 만들면 그게 보드나 프리비지에 적용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된 시각 효과 기술은 워낙 이제 그 뜨거운 이슈라서 아마 관련된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흥미로운 발표해 주신 유태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리이미지 한국영화는 그동안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 디지털 시각효과 에셋 수집 사업과 에셋 플랫폼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향후 어떻게 한국영화를 다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와 대답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읽을 수 있는 re라는 접두어를 사용해
리이미징 한국 영화라는 세션을 마련한 것으로 합니다. 영화 자료의 수집과 보관이 다시 한국 영화 제작으로 환류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료원과 그리고 그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신 분들께 총중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2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좋은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발표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3부 사회자께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